AI 시대와 역량 경영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AI 시대, 당신을 차별화하는 후천적 핵심 역량.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로 강의를 시작해보려 합니다. 왜 똑같은 교육을 받고 똑같은 경험을 쌓아도 어떤 사람은 사회 속에서 눈부시게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잃고 정체될까요? 많은 분이 그 차이를 기술이나 지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바로 사회적 자아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사회적 자아 정체성과 AI. 이 정체성은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과 윤리를 판단하며 타인과 협력하게 만드는 우리 내면의 실행 구조입니다. 특히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AI는 정교한 실행은 할 수 있지만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은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을 지는 구조, 비전을 만들고 지식을 탐색하며 역량 형성을 주도하는 주체가 바로 여러분의 사회적 자아 정체성입니다. 가치화와 파워 프로세스의 정해. 그렇다면 바람직한 정체성은 어떻게 형성될까요? 단순히 경험만 많이 쌓는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에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가입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치화와 파워 프로세스입니다. 가치화란 존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능하며 다른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란 내가 가진 자원이 타인의 욕구와 연결되어 실제 목적 달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가치화 프로세스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강의의 목적 및 기대의 효과. 인간은 본능으로만 움직이는 자연물과 달리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의지적 가치화를 배워야 합니다. 오늘 이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무작정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내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판단하는 가치와 능력이 생깁니다.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삶을 설계하는 자기 경영이 가능해집니다.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현실에서 작동하는 창의성과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갖게 됩니다. 결론.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후천적 핵심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을 살 안 하게 하고 타인을 살리는 방향으로 힘이 흐르게 만드는 가치화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시대와 역량 경영 세 번째 영상입니다. 왜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경험을 쌓아도 어떤 사람은 사회 속에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방향을 잃을까요? 그 차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적 자아 정체성의 차이입니다. 사회적 자아 정체성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 실제적 자아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은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하고 책임과 윤리를 판단하게 하며 협력과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 변화 속에서 자기조절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반 역량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자아 정체성이 비전을 만들고 지식과 기술을 탐색하며 일반 역량 형성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AI는 실행할 수 있지만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지는 구조가 바로 사회적 자아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자아 정체성 중에서 가장 바람직한 후천적 핵심 역량은 가치화를 기반으로 한 정체성입니다. 왜냐하면 가치화는 관계와 소통 능력처럼 특정 분야나 특정 계층에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이며 본질적으로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경험은 그 자체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경험에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가가 정체성을 만듭니다. 오늘 이 문장을 기억하세요. 후천적 핵심 역량은 가치와 기반 사회적 자아 정체성이며 일반 역량을 주도하는 실행 구조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본질적으로 가치와 프로세스입니다. 경험과 학습은 그 자체로 정체성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경험에 어떤 가치를 부여했는가에 따라 사회적 자아 정체성이 형성됩니다. 따라서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하는 것은 가치와 기반 후천적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입니다. 이제 후천적 가치와 핵심 역량 함양을 위해 가치화와 파워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1. 가치화란 무엇인가? 가치화란 존재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기능하며 다른 존재와 연결될 수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즉, 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존재와 연결되며 의미를 갖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주와 자연을 이루는 모든 개체는 각자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정체성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때 자연 개체의 가치화는 임의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그 존재의 정체성에 따라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능적 가치화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은 빛과 열을 내는 방식으로, 나무는 광합성과 성장으로, 물은 순환과 정화로 각각의 존재는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에 따라 생존 프로세스가 창출한 가치를 다른 존재에게 제공합니다. 이렇게 자연은 가치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즉, 우주와 자연에서 모든 개체는 생존 프로세스의 가치화를 기반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2. 인간은 왜 의지적 가치화를 해야 할까? 인간은 선택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주와 자연의 개체의 생존 프로세스는 개체의 정체성에 따라 기능적으로 선택된 파워 속성 패턴이 작용하여 자연스럽게 가치화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본능만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 프로세스에 작용하는 파워 속성 패턴을 의지적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존은 자동적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의지적으로 가치화를 도모하지 않으면 흐트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반드시 가치화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의지적 가치화란 무엇인가? 의지적 가치화란 충동이나 즉각적인 반응이 아니라 지적 판단과 의식적 자각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즉, 무엇이 중요한가를 판단하고 어떤 기준으로 행동할 것인지 정하며 그 선택이 타인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스스로 인식하고 책임지는 행위입니다. 이때 인간은 자신만의 판단의 표준을 형성하게 되고 그 표준은 관계, 의사결정, 행동의 모든 순간에서 평가를 요구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 가치화를 멈추면 인간은 어떻게 되는가? 가치화를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람은 상황에 끌려다니고 관계 속에서 소모되며 자신의 파워를 통제하지 못한 채 타율적으로 사용당하는 존재가 됩니다. 반대로 의지적 가치화를 수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파워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과 의미를 인식하며 사회 공동체 안에서 지속 가능한 생존 위치를 확보합니다. 정리하면 인간은 파워 속성을 선택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반드시 의지적 가치화를 수행해야 합니다. 가치화는 사람이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와 소통을 기반으로 살아남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생존의 언어입니다. 3. 파워란 무엇인가? 파워란 단순한 힘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타인의 생각이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즉, 파워는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힘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파워는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만듭니다. 파워 요소란 파워가 만들어지거나 사라지는 원인을 제공하고 파워의 방향을 규정하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을 말합니다. 예로서 능력, 기술, 지식, 정보, 자본, 시간, 관계, 신뢰, 제도와 환경 등은 파워 요소가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리한 파워 요소를 기반으로 파워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파워 요소 기반 파워 창출이 곧 목적 달성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파워 요소 기반 파워 창출이 자동으로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워는 결합될 때만 실제로 목적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로서 기업 제품은 기업 이윤을 위한 파워이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고객과 연결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선택되지 않으면 기업의 이윤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않습니다. 즉, 제품, 고객의 욕구, 시장 환경, 관계와 신뢰, 이 모든 것이 결합될 때
비로소 파워는 실제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파워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화된 파워를 창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즉, 파워 프로세스란 파워 요소가 타인의 욕구와 가치와 연결되고 관계와 환경 속에서 결합되어 목적 달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4. 파워 프로세스란 무엇인가? 파워 프로세스는 곧 가치화 프로세스입니다. 우리는 흔히 파워를 능력이나 자원처럼 가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파워는 개인의 의한 소유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특성입니다. 파워는 혼자 가지고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고 쓸모 있게 작동할 때, 즉 가치화될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파워 프로세스란 파워의 가치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며 파워 5 결정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가치화를 유발합니다. 파워 5 결정 요소는 가치화가 형성되는 조건이며 어떻게 가치화가 만들어지는가를 설명합니다. 1. 파워 요소. 파워 요소는 파워의 형성, 소멸의 원인을 제공하고 파워의 방향을 규정하는 유무형의 자원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자원, 경험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해질 때 비로소 가치가 됩니다. 2. 욕구. 욕구는 결핍이나 새로운 형성을 위한 도약이며 행동 유발의 단서입니다. 즉, 욕구는 상대가 필요로 하거나 원하는 것이며 가치가 발생할 출발점입니다. 누군가의 욕구와 연결되지 않으면 어떤 능력도 파워가 되지 못합니다. 3. 가치. 가치는 선택의 기준이면서 선택된 것의 목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사람은 욕구가 있어도 가치 있다고 느끼는 것만 선택합니다. 욕구가 있다는 것은 가치를 유발하고 가치가 있다는 것은 욕구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파워는 욕구와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킬 때 형성됩니다. 4. 관계. 관계는 본질에 의해서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는 프로세스이며 행동을 이끌어냅니다. 사람의 행동은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구와 어떤 관계인가, 같은 말, 같은 행동도 관계에 따라 가치가 달라집니다. 파워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작동합니다. 5. 환경. 환경은 파워가 작동하는 시간과 공간이며 파워 요소를 공급합니다. 환경은 내가 통제할 수는 없지만 어떤 가치는 지금 여기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래서 파워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파워 요소가 상대의 욕구와 연결되고 가치 기준에 부합하며 관계 속에서 작동하고 환경에 맞게 적용될 때 그 순간 파워는 의미 있는 가치로 전환됩니다. 이 전환의 전체 흐름이 바로 파워 프로세스, 즉 가치화 프로세스입니다. 5. 파워 영향력은 어떻게 커지는가? 파워는 지배가 아니라 포함을 통해 확장됩니다. 파워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거나 강하게 행사한다고 해서 커지지 않습니다. 파워는 다른 파워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 그들을 포함하며 커집니다. 즉, 누군가의 파워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함께 움직이게 만들 때 파워의 영향력은 확장됩니다. 파워는 왜 포함될 때 커지는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파워는 관계적 특성입니다. 따라서 파워는 혼자 존재하지 않고 다른 파워들과 연결되며 작동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상대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는 파워만이 다른 파워를 끌어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 결정 요소는 모두 욕구와 가치를 자극합니다. 파워 영향력이 커지는 이유는 파워 결정 요소 각각이 상대의 욕구나 가치를 직접적으로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파워 요소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욕구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동기입니다. 가치는 이것이 의미 있는 선택인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관계는 신뢰와 소속을 통해 행동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환경은 그 파워가 작동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5 요소가 함께 작동하면 상대는 이 파워와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상대의 파워는 저항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결합되며 파워의 영향력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그래서 파워는 이렇게 확장됩니다. 상대의 욕구를 무시하는 파워는 갈등을 만듭니다.
상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파워는 단절을 만듭니다. 상대의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는 파워는 포함을 만듭니다. 정리하면 포함이 많아질수록 파워의 범위와 영향력은 커집니다. 이것이 파워 영향력이 확장되는 근본 원리이며 동시에 파워가 왜 가치와 과정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답입니다. 파워는 상대를 밀어내며 커지는 것이 아니라 욕구와 가치를 충족시키며 더 많은 파워를 포함할 때 확장됩니다. 6. 파워 프로세스를 배우면 무엇이 달라질까? 파워 프로세스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이론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파워 프로세스는 가치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가치가 어떻게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동하는가를 구체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파워 프로세스, 학습과 후천적 핵심 역량 개발.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1. 가치와 능력이 생긴다. 내가 가진 능력과 경험을 어디에 어떻게 써야 의미가 되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무작정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 선택이 누구에게 어떤 가치를 만드는가를 생각하며 행동하게 됩니다. 2. 자기 경영이 가능해진다. 삶이 흔들리는 이유는 대부분 기준 없이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를 배우면 자신만의 판단 기준과 방향성이 생기고 감정이나 상황에 끌려 다니지 않고 삶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3. 완전 기능 행동으로 전환됩니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늘 소모되는 사람과 같은 일을 해도 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파워 요소가 제대로 작동하느냐입니다. 파워 프로세스 학습은 능력, 관계, 환경이 어긋나 소모되던 행동을 모두가 살아나는 방향의 행동으로 바꿉니다. 4. 창의성이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창의성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상황에 맞는 새로운 조합을 만들어내는 힘입니다. 파워 프로세스를 알면 파워 요소, 욕구, 가치, 관계, 환경을 함께 보게 되어 현실에서 쓸 수 있는 창의성이 발현됩니다. 5. 의사결정이 명확해집니다. 선택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페어 프로세스는 이 선택이 가치화를 만드는가? 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빨라지고 결정 이후의 후회도 줄어듭니다. 6. 자아 실현이 현실적인 목표가 됩니다. 자아 실현은 거창한 꿈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과 행동이 일치하는 상태입니다. 페어 프로세스는 자아 실현을 추상적 이상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 속에서 구현 가능한 상태로 만듭니다. 7. 파워의 왜곡과 역전이 줄어듭니다. 가치화되지 않은 파워는 지배, 통제, 갈등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하지만 파워 프로세스를 이해하면 파워가 어디서 왜곡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파워 프로세스를 배운다는 것은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힘이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7. 파워 프로세스 학습은 후천적 핵심 역량 획득 과정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파워 프로세스를 학습한다는 것은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핵심 역량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후천적 핵심 역량이란 후천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되며 여러 분야에 두루 영향을 미치고 삶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본질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이 핵심 역량은 단순한 기술이나 요령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역량이 자라나는 기반이 됩니다. 인간의 사회적 삶에서 관계 맺기와 소통 능력은 특정 직업이나 계층에만 필요한 능력이 아닙니다. 이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생존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와 소통 능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이 타인에게 어떤 가치를 만드는지 인식할 때 비로소 관계를 형성하고 소통을 시작합니다. 즉, 관계와 소통은 가치화에 의해 유발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워 프로세스의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파워 프로세스는 곧 가치화 프로세스이며 이를 학습한다는 것은 가치화를 만들어내는 사고와 행동 구조를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워 프로세스 학습은 단순히 영향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니라 후천적 가치와 핵심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이 역량은 관계 형성과 소통 능력을 자연스럽게 발현하게 하고 가치와 자기경영, 창의성, 의사결정, 자아실현 등의 기능과 역할을 실제 삶 속에서 작동하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파워 프로세스를 배운다는 것은 영향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후천적 핵심 역량을 획득하는 과정입니다. 이나프라 임경영연구소 NNC 아카데미에서는 파워프로스 기반 개인의 후천적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가치와 후천적 핵심 역량 개발을 위한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나프라 임경영연구소 NNC 아카데미에서는 PSAD 가치와 역량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나의 가치와 역량을 진단해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창조 질서를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핵심 역량 기반 생존 프로세스와 일반 역량 개발입니다. 핵심 역량 기반 생존 프로세스와 일반 역량 개발에서 만나요. 이나프라 임경영연구소 NNC 아카데미